저도 보게 되면은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 한 최소 15년, 20년 그쵸. 정도 된 아파트에서 좀 많이 그 장이 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 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고 보통 이런 장은 일반 아파트들 20년 된, 30년 된 임대 아파트 그런 데 위주로 장이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를 이용하는 주 고객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15년, 20년 사신 분들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네, 맞아요. 맞으시는 거죠? 네. 대부분 5, 6, 70대, 또 80대 어머니들도 되게 건강하시기 때문에 저희 주 고객층들이에요. 그러면 딱 이 장이 쓰는 날 장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그쵸. 하고 오시는 거네요. 예. 근데 아까 배달도 좀 갖다 주시는 걸 하면은 네. 고르기만 하시고 직접 집까지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야채 과일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런 데서는 배달이 되게 많고요. 또 뭐 품목마다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런 뭐 배달도 많이 하고 우선은 주 고층들 어르신들이라서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다 배달해드려요. 금액 관계없이 그냥. 예, 뭐 어쩔 땐 두부 한 모씩도 아, 진짜요? 예.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파트 잡고서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루트가 있어가지고 있죠.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하시게 되기까지 좀 계기나 이런 과정들이 있으셨다면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길인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은 제가 올해는 42이에요. 제가 42살이고 제가 대학교 때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경리 아가씨가 전화 오더니 아버지 망했다. 그래서 돈을 막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도중에 왔더니 이제 아버지 사업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알아보던 중에 족발 장사가 있었어요. 네. 그전 20년 전에는 족발을 먹으려면 재래시장을 가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매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물어봤죠. 이게 뭐냐니까 알뜰장이다. 뭐 그런 거서 일주일에 한 번 쓰고 그런다 그래서 아 그래요 해가지고 그럼 혹시 이거 체인 같은 거 있나요? 체인이 있다 얘기해서 제가 찾아가지고 족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까 입구에서 봤으면 예 그런 것처럼 저렇게 그 체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와서 제가 이제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고 이제 어머니랑 둘이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합류를 했는데 그렇게 한 1년 하다 보니까 그게 언젠가요? 2003년 2003년. 네 2003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구가 밥은 먹고 사는데 세 식구 살기는 빠듯하길래 이런 걸 알아봤는데 1차를 알아봤죠. 그때는 2차를 했었잖아요. 1차를 알아봤더니 먹거리라고 튀긴 떡볶이 순대 그걸 배웠어요. 해보려고. 근데 7월에 배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애용하는 건어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형님한테 저 장사 좀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형님을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럼 보통 처음에 하셨을 때 뭔가 내가 족발 전문이라든지 떡볶이 전문이라든지 건어물 전문이어서 하시다가 오신 게 아니라 일단 사이트부터 확보를 한 다음에 여기서 뭘 하면 좋겠는지 생각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신 케이스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알뜰장이라는 걸 아시는 것까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가양동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이트 발굴을 하시는 것도 사장님이 계속 알아보시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우선 지금은 동대표에서 입찰을 내요. 네. 입찰을 내면은 공개 입찰을 내면은 그거를 잡는 사람들이 있겠죠. 잡으면 저희한테 분양을 해요. 이 값에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분양을 받아서 1년치씩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장제비라고 하죠. 저희는 장제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 장 필요하다. 화요일 날이 빈다. 그러면 화요일 날 어디 무슨 아파트 몇 세대 뭐 매출은 어느 정도 되니까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그 맞으면 가고 그게 안 맞으면 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장을 많이 갈아탔어요. 처음에 뭐 3명에서 초창기에는 갔는데 하루에 22,000원도 팔고 7만 원도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장을 좀 갈아탔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정착된 데 있어서 한 곳은 15년 한 데도 있고요. 이런 데는 한 10년 했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장제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공간을 턴키로 임대를 받으시는 분인 거고 그분들이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분양을 해주는 이 정도 조건으로 할 건데 들어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왔을 때 보시는 게 들어와서 장사를 할 때 뭐 임대료 쪽으로 하는 그거로 비례해서 고르시는지 아니면은 뭐 세대 수라든지 소비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이 정도면 재미가 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기준이 좀 있으신지? 네, 있죠. 처음에는 뭐 중요한 건 세대수죠. 네. 여기도 보시면 이게 3천 세대예요. 적은 세대가 아니에요. 대신 되게 조그만 영구 임대 아파트인데 세대를 먼저 보고 근데 또 세대가 많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또 어떻게 돼 있나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우선 또 장세도 봐야죠. 장세를 보고 연령층도 많이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고객이 젊은 위주 차 타고 마트 가는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연령층을 많이 봐서 보통 임대 아파트 쪽에 장사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임대 아파트가 잘 된다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임대 아파트다 하면은 소비력이 좀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좀 연세가 드시고 임대 아파트 쪽이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 사례를 들었을 때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뭐 좀 아파트가 좀 비싸거나 뭐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얼만큼이나 나나요? 전에도 이렇게 좀 신규 아파트 많이 신규를 들어가면 좀 1, 2년 안에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단골이 금방 안 생겨. 그런데 보면은 신규는 보통 젊은 층 많이 있고요. 또 어르신들도 있지만 이제 애를 봐주잖아요. 젊은 층들도 나가 있고. 그래서 그 소비성이 별로 없어요. 애를 봐주러 집에 오시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 물건 잘 안 사요. 근데 이런 임대 아파트들은 젊은 층도 요새 임대도 많이 하시니까 있고 그 어르신들도 많아서 뭐 다른 데서 뭘 이렇게 외식은 안 하지만 직접 해 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2차들은 조금 덜 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1차 소비는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둘이만 얘기해서 방송을 보시면 모를 수가 있는데 1차 매장이 있고 2차 매장이 있는 건데 1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생선이라든지 건어물 그러니까 원 재료를 파는 게 1차고 그걸 가지고 뭐 도너츠를 만든다든지 족발을 만든다든지 떡볶이를 만든다든지 뭔가 여기서 가공을 해서 파는 거는 2차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규모는 뭐 딱 몇 개씩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또 아파트 보면은 장세가 틀려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큰 장은 아니에요. 딱 중간짜리 장이고 큰 장 같은 데 가면은 이런 2차가 40개, 50개씩도 펼쳐져 있고 1차도 엄청 크고 규모가 그런 식. 그런 데는 장사도 잘 되지만 그만큼 장세가 좀 많이 세고 그리고 재계약하기가 힘들어요. 장세가 많이 세다 보니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래가지고 또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는 제가 처음에는 몇 번 들어갔다가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딱 우리 사이즈에 맞게 오래 할 수 있는 장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어요. 보통 뭐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장세라는 게 보통 어떻게 지불이 되나요? 수수료 기준인지 아니면 연간 계획인지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저희 같은 1차는 1년치를 다 줘요. 제가 수목금토 하잖아요. 그러면 수목금토 다 자릿세가 틀린데 이걸 다 1년치씩 주는 거예요. 계약이 여기는 3월이고 저기는 6월이고 틀릴 거 아니에요. 그때 맞춰서 1년치씩 다 주는 거고 2차들은 1년치 주는 데 있고 아니면 그때 들어와서 하루 자릿세 주는 게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어디 행사 같은 거 가면은 그 박람회 부스 같은 거 할 때 보통 자릿세를 칸당 받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칸당 받는 건지 아니면 업종별로 딱 정해져 있는 건지 거의 업종별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텐트를 5개 폈고요. 다른 데는 제가 6개를 피고 자리에 따라 좀 틀려요. 1차는 텐트를 몇 개를 핀다 그런 좀 기준은 별로 없어요. 대신 이런 공산품들은 그 일반 행사 가면 부스처럼 딱딱 자리에 따라 좀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보통 여기가 어쨌든 다 상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생을 한다는 가정하에 업종이 겹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업종이 겹치면 안 되는데 또 같은 업종인데
내가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이 지금 건어물을 팔고 있는데 저기 건어물이 많이 팔리는 것 같아. 나도 여기서 장사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 장잡이 그분한테 대기 걸어놓고 뭐 기다리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계속 안 되면 그냥 이제 저희가 이게 계약이 3월이니까 그러면 1월쯤 입찰이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 장을 잡는 사람 연간 계속 입찰이에요? 예. 장는 사람들이 똑같은 장제비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입찰이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제가 5, 6년간 계속 장세를 주고 했는데 B라는 사람이 500만 원을 더 넣어가지고 아무래도 최고가를 받으니까 그 사람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얼마 생각하시냐고.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 간에 불문율이 있긴 한데 좀 하던 사람 하게끔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바뀌면 장사가 덜 되면 장세도 그 다음 년에 또 많이 받기 힘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간혹가다 이런 여기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장인데 누가 2,000만 원 입찰을 받아서 세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못하겠습니다 해서 나갈 수가 있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다 개인 사업자분이시죠? 네, 개인 사업자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사 잘 되는 계속 찾아다닐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물건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근데 사장님께서도 지금 그런 물색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한번 여긴 내가 자리 잡은 곳이니까 딱 안정이 됐다. 난 이대로 가면 되겠다 해서 딱 안정화 시킨 상태에서 쭉 가시는 건지. 저도 새로운 장을 찾고는 있어요. 제가 우선 수목금토 4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계속 4일 다 10년 이상을 한 자리이긴 하지만 또 언제 이렇게 바뀔지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저희 사이트가 또 이렇게 밴드가 있어요. 그러면 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어디다 그러면은 한 번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양해를 구해서 한 번 해보고 장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알짜장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장사가 좀 잘 되고 뭐하면 비싸더라도 거의 그 지값 내고 계속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장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대신 처음 좀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을 고만고만한 장들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나오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냥 알뜰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반 네이버 검색에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예, 자료가 많이 없고 그러면은 요즘은 밴드라는 게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사실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 꽤 되시는 것 같고 뭐 장사 관련된 정보도 많이 얻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접촉을 하면은 그쪽이랑 좀 연결된 데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되어 있나요? 네, 있어요. 밴드 쪽. 네, 밴드 쪽에 보면은 우선은 뭐 장이 많이 나와요. 장이 어디 몇 가구 무슨 요일 기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람도 좀 많이 뽑고 요새 일선 부족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게 관심 있고 그런 분들은 그 밴드 찾아서 봐도 되고 아니면은 보통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장이 안 쓰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찾아가서 직접 얘기해서 어떤 시스템인지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면 뭐 다들 친절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이게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처음부터 다 돈 많이 벌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 알뜰장 같은 경우도 물론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규모를 잘 갖춰진 분들은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입문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량의 물건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조건이 괜찮은 데 가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사업은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제가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렇게 장사를 하면 제가 20대부터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잘 될 때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한 10팀 정도는 제가 오픈을 시켜줬어요. 여기서 한 짧게는 뭐 2주, 길게는 한 달 와서 일을 하고 배우고 왜냐면은 물건 띄는 법, 사입하는 법, 장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런 것도 해주고 해서 10팀 했는데 10팀 다 그중에 한 9팀은 1년 만에 그만두고 한 팀은 좀 하다가 그만두더라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너무 소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우선 차가 있어야 되고 그 물건 사입할 게 있어야 되고 자리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장사를 하다 보면 좀 아시겠지만 오늘 100만 원 벌었는데 그게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또 물건을 120만 원치 사와야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1, 2년을 좀 버티기가 힘든가 봐요.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족끼리 하니까 그게 어려울 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루에 22,000원도 팔아보고 7만 원도 팔아보고 그런 게 있었는데 1, 2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서 그 정도에 맞게끔 계속 규모를 조금씩 늘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끈기 문제고 그리고 너무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물때를 계속해서 하고 어느 정도 재고를 어느 정도 좀 쟁여가고 있는 건데 처음서부터 생활도 안 되고 계속 치이다 보면은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10명이나 해주셨는데 그럼 1명 정도 남아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분도 그만뒀어요. 왜냐면 이 알뜰장이 제가 시작할 때가 되게 잘 됐을 때예요. 예. 근데 제가 잘 됐을 때인데도 제가 이걸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2003년이었거든요. 아, 이거 하향세다. 이제 마트도 쓰고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지금도 얘기를 해요. 아, 하향세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기 나름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하향세지만 이런 1차 소비는 저희가 시장이 없어지지는 않는 한 그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보면은 저희 1차들 품목들이 특히 야채 같은 경우 그런 거는 강서시장이나 가락시장 그런데 저희 알뜰장이 없으면 거의 문 닫는 데 많을 거예요. 거의 반 이상 소비가 알뜰시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만큼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어진다고 그런 걱정보다는 좀 그런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꾸준하게 하면은 다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즘은 신선식품을 직접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해서 온라인 쪽이 발달을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가게를 계약하지 않고 초기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그 수요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보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게 견주다 보면은 사실상 아까 10명이 했는데 안 한 것처럼 그만큼 경쟁이 좀 덜하니까 좀 본인이 좀 처음에 좀 준비를 좀 잘해서 하면은 또 당분간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장님이 직접 이 업에 지금 2003년도부터는 거의 베테랑이신데 이 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한 가지 그때 어느 날 일본 영화를 봤는데 만화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미래인데도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되게 미래의 세계인데도 시장에 사람에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아직까지는 제가 뭐 나이를 더 드는 데까지는 그 시장에 대한 가치, 미래 가치는 아직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경기가 좋았을 때는 알뜰장이든 야외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저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 200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놀이동산 같은 것도 많았잖아요. 뭐 어린이 대공원도 있고 이러면 어딜 가든지 길거리에서 깔아놓고 그래도 자기 밥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 들어는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게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또 틈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생각하실 때 여기 오는 물건들을 어쨌든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이나 뭐 수산은 노량진에 갔다 오든지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매장에서 우리 장에서 파는 우리 물건들이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어필을 하시는지. 그런 거는 고객들이 저희가 나이가 있잖아요. 4, 5, 6, 70대 감성이죠. 네, 마트에서 턱턱턱 뭐 깨끗하게 진공 포장된 그런 거보다 시장에서 나오면 시장 분위기도 나고 이렇게 좀 약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른들이 눈높이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파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매대가 이렇게 판자 위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물건이 그러면은 이런 거 봤을 때 전문 사람들 봤을 때는 지저분하다. 밖에 미세먼지 많고 차단이 있고 그렇지만 이런 걸 또 좋아하는 고객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중점으로 약간 좀 재래시장스럽게 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또 저희가 이렇게 물건을 그날 와서 거의 그날 파는 식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선해요. 신선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마트에서 세일할 때만 싸지만 평상시에는 저는 거의 일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저희 고객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도매에서 뛰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뛰어온 걸 오늘 팔면 되는데
이게 안 팔렸어.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창고를 따로 준비를 해놓으셨나? 뭐 냉장 시설 갖춰가지고 오늘 못 판 건 거기다 쟁여놨다가 또 하시나?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데, 또 물건이라는 게 또 쌀 때가 있고 비쌀 때가 있는데, 그러면 좀 돈이 좀 들더라도 쌀 때 좀 많이 좀 쟁여놨다가 좀 팔거나 뭐 이런 좀 운영의 묘를 좀 발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 처음에 좀 잘 됐을 때는 창고를 얻어서 그런 시스템을 해봤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 수요장, 목요장, 금요장, 토요장 나가는 매출이 비슷하고 나가는 물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건을 가져와요. 저희 물건 보면 거의 세 가지인데, 일일 식품, 그날 팔아야 되는 두부, 떡, 그런 거 있고, 작곡 종류는 좀 더 나중에 팔아도 되는 게 있고, 건어물 종류도 반 정도는 나중에 팔아야 되는 게 있고,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는 팔아도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물건 사입하는 데에서는 좀 어려움이 없어서 쟁겨두고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요. 일종의 빅데이터가 쌓인 거네요. 맞아요. 통밥이 딱 나와가지고 딱 이제 그 정도 하면 딱 그 정도가 네. 딱 나와지는 그런 건데, 보통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그냥 짜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시행착오가 많죠. 그렇죠, 건어물을 팔고 거기 뭐 뻥튀기도 들어가 있고 두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게 된 그런 과정이나, 그렇게 해서 이게 최대한 효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문에 이렇게 깔아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처음에는 뭐 남들 카피해서 그 정도의 똑같은 물건을 놓고 했는데, 한 자리에서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다 보니까 손질 찾는 게 틀리고, 옛날에 또 비타민이라는 프로가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빵빵 터트리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씨가 좋다. 그러면 중부시장 해바라기 씨가 동이 났어요. 또 어떨 때는 뭐 브라질 너트가 좋다. 동이 난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걸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때 그 히트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건을, 기본적인 물건 있고 그런 데서 플러스 해가지고 팔고, 뭐 또 요새는 또 새로 들어온 게 뭐 또 겨울에는 겨울에 팔 수 있는 거, 봄에는 봄에 파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봄에는 떡 같은 걸 많이 팔아요. 또 하른장에서 한 400개, 500개, 많이 날 땐 1000팩씩도 팔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저희가 냉면, 콩국수, 뭐 요런 그 여름 물건 팔고, 가을에는 고추, 또 김장품, 용품, 겨울에는 밤, 또 겨울에 해먹을 수 있는 뭐 냉동식품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그 계절마다의 그 특성을 싹싹 잡아서 하나하나 바꿔가서 이렇게 팔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말 그대로 빅데이터가 쌓여가지고 그때그때 물건들이 틀려져요. 틀려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재미가 많이 있죠. 지겹지도 않고 똑같은 물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직접 초이스해서 갖고 오시나요? 네. 하나하나 다 초이스. 그러면은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경동시장을 가가지고요, 새벽에 5시까지 도착을 해요. 가서 일일 식품을 막 이렇게 사요. 두부, 계란, 떡 같은 거. 그리고 중부시장을 가요. 가면은 거기에 건어물 종류를 사요. 그리고 양재시장을 가요. 가면은 작곡 종류랑 쌀 종류를 사요. 그렇게 해서 딱 장에 오면은 8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을 피고 장사 준비하고 장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8시쯤 되면 장 마감을 하고 집으로 가는 시기인데,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죠. 일주일에 6일 장사했을 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노하우가 쌓이다 보이고, 꼭 굳이 내가 보고 안 사도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두부, 계란 같은 거. 그래서 경도시장 물건은 지금 100% 택배를 받고 있고요. 중부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날 파는 신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샤브샤브 하시는 사장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재료를 다 사시긴 하시는데, 이쪽 슈퍼는 조금만 보이긴 하지만 여기가 예를 들면 고추장이 제일 싸다, 그리고 저기는 배추하고 무가 제일 싸서 저희가 간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일반인이 봤을 때 저기가 제일 쌀 것 같은데 뭐 코스트코나 뭐 트레이더스 가면 뭐, 근데 거기서 싼 거는 요거다. 나름대로 몇 년 되시다 보니까 어디서 뭘 해야지 이게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그런 비슷한 맥락이신 건지.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아마 그분도 좀 약간 물려있는 돈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주고 좀 편하고 내가 뭐를 필요로 하는 거를 그쪽에서 잘 캐치를 해주니까 어디 뭐 진짜 말 그대로 호스트 가면 더 몇백 원 더 쌀 수 있고 한데 우선은 물건이 일정하고 그리고 가격 또한 제대로 잘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사입하는 데가 틀려서 저도 시장을 가면 거래처가 한 20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선 뭐를 사고 여기선 뭐를 사고 여기선 뭐를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알아서 주시겠네요. 좋은 물건 딱 네, 가서 이제 전화가 와요. 대충 딱 아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여쭤보니까 소비자들의 눈높이 높고 그렇다고 가성비 있게 좀 주려고 하면 내가 남는 게 없고 그렇게라도 많은 걸 해야지 내 마진이 조금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내가 부지런을 떨어야 그래도 내가 좀 가져간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사장님 생각하실 때 뭐 1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은 뭐 일괄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신 몇 프로 정도를 보시는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징어를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소포장을 해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봤을 때는 30% 마진을 생각하고 물건을 담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 비용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선 자리세가 들어가고 뭐 차 유지비가 들어가고 인건비 이런 거 봤을 때 뭐 일일 식품은 좀 마진율이 좋고 저는 쌀이나 잡곡 마진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합쳐서 계산했을 때 한 30%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 딱 좋은 거예요. 제가 가져가는 이익이 순이익을. 그러면 가족분들의 인건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자리세를 한번 제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수요장, 목요장, 금요장, 토요장 다 가격은 틀리게 하는데 합치면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하루에 한 700만 원짜리 장이에요. 그러면 하루로 1년이 52주니까 50주라고 쳤을 때 그럼 700만 원이면 하루 자리세가 14만 원 정도거든요.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예. 거기다가 또 저희 인건비도 있고 모두 있어서 그 매출 쪽으로 봐서 그런 게 맞아야 제가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 30% 마진은 저희가 모든 걸 다 뺐을 때 가장 이상적인 마진인 것 같아요. 손님도 부담 없고 제가 여기서 마진을 좀 더 보려고 오징어 한 짝을 샀는데 40% 봐야지 해서 그렇게 담으면 귀신같이 하세요. 귀신같이 안 나가요. 내가 20%만 보겠다 그러면 또 잘 나가요. 근데 또 입장에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25%만 봐야지 또 그거를 계속 밀당을 하다 보니까 한 게 30%에서 25% 정도를 하면은 손님도 수긍할 수 있는가, 나도 괜찮은가. 그래서 그렇게 마진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30% 마진이 절대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출 같은 것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매출이 높아서 이상적이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보통 매출이 6, 7, 8월이 약간 비수기예요. 더울 때. 왜냐면 밖에서 하잖아요. 예. 더우니까. 그리고 봄, 가을, 겨울이 제일 장사가 잘 돼. 지금부터 이제 장사 시작할 때인데 그냥 일주일에 4일 해서 여름에는 한 900만 원 정도 일주일에 나오고 900에서 800 진짜 안 나올 때 막 800 나오고 겨울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거기서 한 100에서 150 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봤을 때 제가 이제 한 달이면 한 4,000 나오잖아요. 여름에는 한 3,500. 거기에 30%를 부는 거예요. 이제 그 30%의 돈을 가지고 제 돈을 하고 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돈을 좀 제가 돈 관리는 제가 하기 때문에 드린다기보다 같이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팀워크를 갖춰서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고 지금 그렇게 하신 지가 한 10년이 넘으신 거고 한 17년?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원래 2차 상품으로다 판매를 하셨잖아요. 근데 2차 상품을
2차 상품이 사실 좀 쉽게 생각이 되긴 해요. 왜냐면 이게 맛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좀 팔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2차에서 1차 상품을 팔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2차 상품을 안 하고 여기에만 지금 올인을 하는 그럼 무조건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2차 상품 우선은 매출이었어요. 제가 족발 장사할 때는 하루에 많이 팔아야 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뭐 100만 원을 넘길 수가 없는데 저희 시작을 저랑 부모님 같이 했잖아요. 세 명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큰 걸 해보자 하게 돼서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뭐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일적으로는 만족을 해요. 아직도 재밌어요. 장사라는 게 물건을 내가 갖고 와서 이렇게 팔아서 한다는 게 그냥 아침마다 재밌어요. 장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맞게끔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일은 일대로 있는데 매출은 시원찮고 재미를 못 보셨으니까 지금 하시는데 2차 상품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름 손이 좀 잘 익으신 분이 1인 창업으로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차를 하다가 저처럼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래서 1차로 넘어오신 분들도 많고 또 1차를 하다가 또 저희 시장 보면은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거든요. 1차 뭐 돈가스를 튀기시든 족발 하시든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언뜻 보게 되면 같은 업종만 아니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는 좀 같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좀 이 업종은 좀 괜찮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런 업종이나 이런 장르가 좀 있으신지. 좀 있어요. 뭐냐면은 2차를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적으로 예전에는 천냥이 엄청 잘 됐어요. 다이소가 있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하향세고요. 뒤에도 뭐 구두 이렇게 운동화 이런 게 중저가로 나오는데 마트 가도 저값에 살 수 있어요. 나이키도 뭐 하면은 뭐 3만 원, 4만 원대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쪽은 좀 하향세고요. 이불 그런 것도 하향세고. 홈쇼핑에서 워낙 홈쇼핑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거 엄청 잘 됐어요. 우선적으로는 먹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2차 뭐 예를 들어 아까 족발, 돈가스, 또 닭 튀기는 것도 있고 뭐 양념갈비 그런 것도 있고 뭐 만두찜빵 이런 뭐 도너츠. 그래서 먹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2차가 공산품이.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시면 뭔가 좀 아무래도 공치고 가진 않죠. 하루 와서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야외 장사잖아요. 1차 장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불편하긴 하지만 필요한 게 있으니까 나 사가야지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2차 장사 같은 경우는 먹으러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거니까 아유 귀찮아서 안 나가 그냥 시켜 먹지 이러면서 타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저 맨날 생각하는 게 이게 저희 장사를 하면서 30대 때는 가게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그때는 이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가게를 알아보러도 엄청 다녔었어요. 그 당시에 알아보러 다니는 곳 또 이런 걸 좀 크건 아니 좀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지금은 뭐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저 진짜 제일 날씨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래서 2차 상품들은 날이 굳으면 안 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1비도 있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날 와서 돈을 주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안 오죠.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뭐 특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장사 안 하고 저희는 1년씩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죠. 와서 거의 장사를 안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정말 태풍 정도급 아니면은 안 한 적이 없는데 대신 좀 텐트를 5개 칠 걸 3개 치든가 2개를 쳐서 그때 1일 식품은 팔아야 되니까 조금 내놓고 팔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이런 거를 뭐 고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히 작년 재작년 생각하면은 겨울에 진짜 추웠고 여름에 진짜 더웠잖아요. 예. 그랬을 때 매출 아까 6, 7, 8이 비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얼마나 좀 감소폭이 좀 큰가요? 제가 장부를 쓰고 있거든요. 장부를 보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저 10년 전 장부를 들춰보면
지금이 더 매출이 좋은 그 이유는 다 있거든요. 왜냐면은 물건이 물건값이 상승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2,000원 팔던 게 지금은 4,000원이 되고 했으니까. 근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덥다고 춥다고 장사를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열심히. 근데 하다 보면은 그 장부를 봤을 때 그냥 그 불문율인 것 같아요. 그냥 매출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재작년 같은 경우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덥긴 덥지만 또 사람도 나와서 물건도 구매도 하게 되고 하니까. 지금 사장님 어쨌든 16년 동안 지금 한 길로만 해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 채널도 보시지만 실제로 장사를 하려고 엄청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뭔가를 알아본다고 했을 때 그거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알아본다가 아니라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저래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각 다른 업종들도.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알뜰장 장사 아니면 노점상 이런 거를 할 때 좀 어떤 분이 하시는 게 좀 좋고, 그리고 어떤 정도는 생각을 하고 덤벼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다른 자영업하고 공통된 건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처음에 이게 좀 문턱이 쉽잖아요. 차 사서 물건 떼어서 팔 수 있는 것. 근데 쉽다 생각하지만 또 어려운 게 요 노점 장사하기. 저는 엄청 어렵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제가 그 매장을 하시고 그런 분들 봤을 때는 우선 제가 요거를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 어떤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 그냥 돈을 벌고 싶으신 분. 이거는 20, 30, 40, 50대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을 가면은 저희 물건을 대주식 하는 분도 70대, 80대도 다 있어요. 열정이 넘치세요. 저희 아버지도 4, 5년생이신데 막 돈 버는 걸 또 하고 싶으세요. 전에 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럼 그 열정이 있으신 분. 20대는 또 20대만의 또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했던 그런 게 있고, 저처럼 40대는 가정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할 수 필요하고, 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50대 후반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해보시고 안 돼서 이렇게 알뜰장에 오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평에서 갈비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알뜰장에 와서 그 통갈비 그걸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장사 잘하시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또 신랑 이렇게 힘들게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장사 잘 되지, 잘 되는데 너무 나가는 돈도 많고 연말에 뭐 이것저것 해보면 돈도 없고 잘 되는데 그냥 와서 이거 하니까 너무 편하대요. 그거는 또 초창기였으니까 편하다고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로 봤을 땐 이 노점은 아무 분이나 오셔서 하셔도 그만의 뭐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1년, 2년 갖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좀 약간 길게 잡아서 한 3년, 5년. 또 이렇게 시장에서 한다고 되게 소자본을 하면 또 그게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모든 장사가 그렇듯이 버티는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나 있어야지 버티는데 좀 버틸 수 있을까요? 제 장사를 예를 들었을 때 저는 지금 2돈 반짜리 차가 하나 있고요, 1톤짜리 차가 하나 있는데 차값을 차값 한 중고로 사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차값을 사고, 장비를 필요하니까 장비 한 1,000에서 1,500 정도 갖고 있고, 물건 사입은 그렇게 많이는 돈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그날 팔아서 또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한 돈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리고 여윳돈으로 내가 끌어쓸 수 있는 돈, 그런 걸 좀 한 1, 2천 준비해 합쳐서 한 5천 정도면은 저희 1차를 예를 들었을 때요. 2차 같은 경우는 돈 1,000만 원, 1,500만 원에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차 한 대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돈이 안 드니까. 우선 자릿세부터도 2차가 좀 싸니까. 자릿세 기준 했을 때 2차로 하면 아까 1차 같은 경우는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한 절반 생각하면 되나요? 절반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수요장을 예를 들었을 때 뭐 저런 자파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3만 원 정도. 그래서 1년이면 150만 원 정도의 자릿세가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00 정도의 자릿세가 들고, 그 동네마다 특징이 있어요. 야채 잘 되는 데는 야채값 자릿세가 비싸고, 여기는
생선하고 건어물이 조금 되면 생선하고 건어물 자릿세가 비싸고 그래서 그렇게 돼요. 1차 상품 중에서 지금 생선도 지금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건 딴데 따로 계시고요. 아, 건어물 쪽은 딱 네.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가 매출이 제일 좋나요? 장마다 틀려요. 틀려서 보통은 야채 과일이 매출이 제일 좋아요. 일반적인 장들은 왜냐면 야채 쪽 많이 사기 때문에. 그 다음엔 생선 건어물, 그 다음에는 뭐 먹거리 이런 식으로 매출이. 사장님 가게 수목금토 중에서 네. 어디 지역이 저는 다 똑같은데. 예, 매출이 뭐 그냥 똑같아요. 다 그냥 250 정도 다 1일 매출이 그 정도는 나와서 똑같아요. 조금 이건 좀 번외인데 수목금토 4일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3일은 푹 쉬시는 건가요? 아니요. 어떤 걸 하시는지. 화요일 날 제가 장사를 안 지 오래됐는데 화요일 날은 그 형님을 도와주는 데가 있어요. 그 친형은 아니고 저희 아파트 야채 하시는 형님 워낙 잘 돼요. 거기는 하루에 1,000만 원씩 팔아요. 이런 길거리에서 예 5명에서 거기 가서 제가 화요일 날은 도와주고 지는 한 1년 됐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동네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 물건을 팔아요. 카페에다가 그 사업자를 내 가지고 동네 카페요? 예. 뭐 잠깐 예를 들어 보면요. 인터넷 카페 말고 인터넷 카페. 인터넷 카페. 예. 아, 보시면은 이제 카페 보면 제가 규련동을 사는데 예. 규련동 보시면 여기서 게장을 팔거든요. 예. 저 지금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네 카페에 이렇게 제가 다 파는 것 물건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주주주주쭉 나오죠. 그리고 저희 동네랑 옆 동네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2번 공구를 내 가지고 팔아요. 사업자를 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건을 받는 식으로 팔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없어서요. 하는데 요게 한 2번 하면 매출이 한 1,0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또 제가 수익성을 봤을 때 한 30%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걸 번외적으로 그렇게 알바식으로는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자주 하죠. 기존에 오프에서 하시던 거를 예, 예. 온라인 쪽에서도 한번 예. 판매 루트를 좀 다양하게 네. 하시면서 그래도 저거 용돈벌이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많이 안 팔렸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 가격에 요 물건 괜찮다 해서 소문 나다 보니까 용돈벌이라기보다 한 달에 뭐 300씩 벌어고 하세요. 저분이. 좋으시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하게 된 이유가 이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새 뭐 대형 마트 위주로 그렇죠. 하다 보고 인터넷 위주로 하다 저희도 그렇게 많이 쓰다 보고 하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또 제가 그래도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절감이 되죠. 부모님이 예. 도와주시는데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셔서 제가 내년부터는 사람을 써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있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물건을 떠다 파는 거를 잘 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서 해보니 이런 카페에다가 물건을 파는 거 그리고 제 같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은 맘카페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장을 세워가지고 플리마켓. 예, 프리마켓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런 거로도 많이 생각 중에 있어요. 지금 들은 것만 해도 거의 일주일 내내를 그냥 일과 관련된 걸 하고 계시거든요.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집에 가면 9시 정도 돼요. 그래도 좀 늦은 저녁이라도 같이 가족들이랑 먹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아침에 뭐 바쁘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뭐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오픈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게 이제 정착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7시쯤 나와요. 아니면 6시 반? 그쯤 나오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저녁은 저녁대로 하고 잠도 충분히 잘 수 있고 뭐 이제 바쁠 때만 좀 더 바쁜 것 뿐이고 그 일이 아침에 와서 이게 되게 큰 일이거든요. 차 이삿짐 같은 거 2대를 다 내려서 포장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일인데 하다 보면 뭐 점심시간 또 하다 보면 저녁시간 하루가 너무 짧아요. 이게
진짜 전 이것만 봐도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캠핑 같은 거 갔을 때도 설치하고 이것만 봐도 1년에 3 예, 설치하고 깔고 다시 철수하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그냥 다 가고, 그래서 밥 한 번 해먹고 두 번 해먹으면 집에 가야 되는 이런 걸 보는데 지금 거의 매일 지금 하시는 건데 힘들진 않으세요? 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완전 익숙해져가지고 보면은 힘든 것보다 제가 30대 때는 회사 다니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뭘 사 먹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 생각했는데, 제가 또 40대 돼 보니까 슬슬 친구들이 이직을 또 하게 되고 이런 쪽에 일을 관심이 쌓고 보면은, 저는 지금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충실히 해야지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중간에 살짝 넘어진 적이 있어요. 뭘 사업을 한다고 돈을 좀 크게 좀 많이, 살짝 힌트 주시면. 좀 합법적인 뭐 주식 같은 거죠. 예. 그래서 파생 상품 뭐 이런 건가요? 해성 같은 거. 예. 저희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 가면은 현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쁜 쪽으로 빠지는 사장님 너무 많아요. 또 저처럼 젊었을 때 돈을 만지면 이게 다 내 돈인 줄 알고 뭐 끝까지 이렇게 벌 줄 알고. 도매 시장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돈 벌어서 쉽게 뭐 이렇게 많이 버리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뭐 저도 중간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만족하면서, 제가 올해 42인데 뭐 나이가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다시 시작해도 될 나이기 때문에 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 우스갯소리로 나 알뜰자 한 40년은 더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40년 더 하는 걸 목표라고 알아들어도 될까요? 그렇죠. 예. 대신 이게 뭐 이렇게 좀 변화가 있겠죠. 아까처럼 뭐 이렇게 카페 물건을 파는 식으로, 아니면 제가 이걸 안 해드려도 제가 하는 일은 도매에서 소매로, 이거는 원칙인 것 같아요. 어떻게 소비자가 바로 살 수 있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을 제가 좀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또 저희 홈페이지가 또 오픈이 되면 또 나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정말 초보 창업자분들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바쁘지 않는 선에서 뭐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전 다 해줄 수 있고요. 저는요, 제가 한 10팀 정도 오픈했다 그랬잖아요. 오면 다 오픈해줘요. 어디 거래처 이런 거 솔직히 내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오픈해주고, 해라 해가지고, 야 싸게 팔어, 이거 싸게 팔아야 돼, 다 아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걸 다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사수한테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걸 다 못했는데, 저는 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뭐 언제든지 뭐 그 질문에 대한 답 다 해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진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막연할 수 있게끔 느껴지는 이런 노점상이라고 불러야 되는 알뜰장 그거지만, 그래도 16년 동안 이렇게 해 오신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카페라든지 이렇게 하신 게 좀 어떻게 보면 다각도로 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그래도 젊으신 축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발전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쪽 알뜰장 시장에서 좀 대박을 내시는 사장님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